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소득과 건보료 부담이 노후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융 정책입니다. 건보료 납입 규정을 현실화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과 납입률 증가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납입률이 증가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소득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노령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WHO의 노후 건강 비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적당한 술은 친구와 소통, 심폐기능 강화, 혈액순환 증가에 좋다고 합니다. 운동, 이성 보홍,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말고도 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항 정도는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노후의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에는 또 특히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나홀로 규칙적인 삶, 자발적인 행동, 나홀로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에 끼어들지 말고 나의 습관을 일반화하지 말자. 그런 각오를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한 수치사항입니다. 과세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요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세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박탈되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연금 같은 경우 55세부터 수령 시점이 도달이 되는데요. 수령 시점과 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득세 증가는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는 나이별로 3.3에서 5.5%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로 전환이 되면 6.6에서 49%까지 대폭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200만 원 말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16.5%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구개인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탈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가 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시는 직장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되어 지역 건보료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데요. 소득 증가 시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서 지역 의료보험을 추가로 10에서 20, 30만 원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거를 정부에서는 무임승차로 판단을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원래 보험료를 추가 납입을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지역 건보료로 전환 시 월 10에서 20, 30만 원까지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인출 시 금융소득 과세 감면율이
3년 이내에 인출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자는 우리사주 매입에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초과시는 연말정산의 기본 공제가 박탈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소득 요건에서 기본 공제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본인은 기본 공제가 되고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기본 공제가 되는데 이상이 되면은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2022년 7월 달에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보험료를 종합과세 소득으로 적용을 하고 재산보험료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피부양자 제외 조건은 기존에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추가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피부양자 제외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도 2천만 원 추가 시에는 보수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 적용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장 가입자는 본인 소득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의 단가를 곱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부터 은퇴자는 주식을 매도하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납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역 건보료의 지급 체계입니다. 소득 부가점수, 재산 부가점수, 자동차 점수 세 가지 요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3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부과는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에서 기본 공제를 뺀 것으로 재산 부과 점수를 산정을 하고요. 자동차 점수는 9년 이상의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은 제외해서 자동차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피부양자 박탈을 따질 때는 연금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30%만 반영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은퇴자금 예금 5억 분인데 건보료년 200만 원 날벼락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허들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2천만 원인데다가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 소득만으로 연 2,500만 원을 벌고 있는 A씨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16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가 연 2천만 원의 연금 소득을 얻고 과세표준 5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보료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 소득 또는 금융 소득에 따라서 건보료로 추가 발생 사유가 생긴다는 내용이니까 그 노후의 설계를 철저히 빈틈없이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사주 과세입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주식 매입 시점에서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 주식 인출 시점에서는 근로소득 합산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출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감면이 없고요. 3년 후에 50%, 5년 후에는 75%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내에 퇴직자는 우리 사주를 매입할 경우 재무 위험이 큽니다.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고 과세 구간 변경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소득의 전망은 국민연금을 매달 165만원 수령할 경우 64세부터 198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개인연금, 그러니까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관계없지만 165만원 언저리일 경우는 특히 노후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을 운전하고 재보상 수령 시는 국민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감액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통을 설명을 드리면 금융자산은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총 금융소득이 결정되고요. 보통 종합과세 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 징수로 납세가 종결 처리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때는 원천 징수 후 종합과세를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추가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과세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돈 만원이라도 아깝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철저히 빈틈없이 해주시라는 의미로 본 PP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노후 복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